애플이 5G 아이폰을 대거 출시한다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나스닥 시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애플. 그리고 애플 관련 국내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최선호주도 골라 가격 전략도 공개한다. 여기서 또 오르고 계속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자리 잡았는데 테슬라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애플이지 않을까요? 애플 또 한 번 오르면서 나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도 주목받게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 짚어보도록 하죠. 미래증권 이원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이게 비교 대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속상한 게 우리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고 애플하고 나스닥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움직이는지 간밤 애플의 상승 그리고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의 상승 이유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애플이 지금 사실은 되게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하죠. 네. 뭐 사실은 분할을 하면서 더 올라가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고밸류를 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다른 점은 단순히 휴대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운영 체계까지 다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수익을 다 뭐 어떻게 보면 애플 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폰에 대한 그 제품 하나 두 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OS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큰 사실은 뭐 큰 밸류에이션을 주는 가치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도 갑론을 박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애플이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네. 여전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 상황을 보면 지금 러셀 2000이라고 미국의 지수가 있는데 미국 중소형 종목들이죠. 한 2000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애플 시가총액이랑 비슷합니다. 전체 합친 거랑. 그 정도예요. 네, 애플이 뭐 우리나라 시총보다 더 크죠. 네. 네. 그럼 이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사실 애플이 강한 모습인데 유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이 또 고밸류를 받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금리 상황, 금리가 거의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보다도 더 안전한 주식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애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애플을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아직 갖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만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가을이 되면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은 아이폰 신모델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신모델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로 인해 국내 관련주들, 그러니까 애플에 뭔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국내 기업들 수혜 받을 수 있을지 세 종목 한번 뽑아주세요. 일단 올해 10월 달에 이제 공개 예정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한 12월이나 돼야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는 한 8천만 대를 주문할 거다, 생산 예정을 할 거다라고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실은 기존보다 생각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존과 똑같은 물량을 주문을 하네라는 부분에서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LG 이노텍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 관련 카메라 모듈을 전량을 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LG 이노텍만큼 혜택을 보는 회사는 그닥 찾아보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생산은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관련돼서 LG 이노텍을 가장 최우선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두리로 조금 이제 작은 종목들을 보면 ITM 반도체라는 종목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 에어팟이라고 이제 다들 요즘 많이 이어폰 대신 네. 굉장히 비싸서 다들 가짜를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지금 에어팟 2차 전지 보호회로라는 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번들로 같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에어팟 같은 경우 주로 다 구매를 대부분 다 하시죠. 네.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ITM 반도체도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BH랑 인터플렉스 같은 FPCB 업체들은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실적에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BH는 최근에 5G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많이 눌렸다가 다시 또 이제 애플 관련주로 또 나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BH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트 관련돼서도 또 계속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G노텍, ITM 반도체, BH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사실 갤럭시도 Z 플립 계속 신모델이 나오고 있잖아요. 휴대폰 시장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계속 그 여파는 지속될까요? 거꾸로 지금 뭐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뭐 예전에 초창기 때는 코로나 초창기 때는 뭐 좀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뭐 매장에 와서 사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래를 두자로 좀 많이 바꾸셨죠. 그렇죠. 근데 뭐 매장 가보면 뭐 줄 서서 사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뭐 이렇게 사람이 복적복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넷플릭스 관련된 것도 좋다 그러고 콘텐츠 소비도 많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TV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뭐 코로나 국면에 바꿨는데. 장만하셨어요? 네. 바꿨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또 신모델이 나오길 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코로나가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이런 휴대폰 관련된 판매를 줄어들게 할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늘어나게 할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아이폰은 충성 고객층도 굉장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출시는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만큼 예전 이상을 팔지 못하겠지만 예전 정도까지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뭐 7,500만 대에서 8,000만 대 정도. 얼마 전에 이제 보급형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런 것들 보면 여전히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 블룸버그에서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요는 견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기 미국 5G 경매도 끝이 났는데 그동안 아이폰은 5G 모델을 안 내놨었잖아요. 이제는 그럼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내놓을 거다라고 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5G 지금 저도 신규 했다고 하지만 가서 보면 5G 폰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4G만 되는 것 같은 LTE 전용 같은 경우는 모델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가격도 그닥 싸지 않기 때문에 파는 쪽에서도 5G를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망이 구축이 다 안 됐더라도 5G 관련된 폰만 나오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5G를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미국도 다 바뀌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도 5G 모델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애플에서도 새로운 이제 5G에 대한 그 수요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기 수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더 호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보면 다 5G가 저는 지금 5G 작동을 꺼놨는데 배터리 소모가 너무 커서 4G, 5G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 소모가 커서 꺼놨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5G 폰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애플이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 또 미국의 나스닥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을 바꾸고 있는 애플 그리고 나스닥, 테슬라인데 이들의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다 보면 사실은 예전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이 아닌 다르니까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지금 은행에다 1억을 맡겨놔도 세해 전후로 0.83%인가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금을 그러면 이제 결국 1억을 맡겨놔도 83만 원밖에 못 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러면 주식의 성장성 어떻게 보면 저금리에서 자금 조달이 쉽고 오히려 연에 한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이 가능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냈죠. 계속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주요 기업들의 그렇다고 실적이 그럼 많이 훼손됐냐? 실적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다 복구되지 않았더라도 추세가 이제 사실은 확진자가 줄어들면 추세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실적이 계속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도 같이 동반해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예전의 IT 버블과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네. 전 세계 또 지배적인 단순히 미국 시장만 노리는 회사들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전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죠? 예. 뭐 초등학생도 들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사실은 주가가 지금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모습 때문에 나스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큰 종목이 더 가면서 계속 네.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성 기업들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언택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예. 뭐 구글이라든지 뭐 사실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뭐 그다음에 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성을 더 빨리 주목받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 그리고 실적 개선 여기에 언택트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럼 아이폰 관련주로 국내 최선 우주를 한번 꼽아볼게요. 사실 정말 연관이 있는 회사들을 찾기가 좀 압축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애플을 바로 사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수혜주를 보는 것보다. 예, 네. 요즘에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예, 뭐 애플을 직접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은 물량으로 이제 늘어나면 같이 좋아지는 특히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그러면 하반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휴대폰 출시가 하반기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이제 그동안 이제 좀 LG 이노텍이 지난번에 한번 큰 상승을 한번 보였는데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작년 말쯤에 굉장히 안 좋았던 1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좀 올 초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부러졌다 다시 올라오고 그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올라왔던 것도 구조조정 때문에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이노텍의 좀 안 좋은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애플향으로 나가는 물량들 이런 것들 좀 뭐 사실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그 단가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단가를 꾸준히 잘 받는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부죠. 이쪽 사업부는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3분기는 생각보다 좀 나쁠 수 있는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자리 한 16만 5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자리면 뭐 사실은 이 정도보다 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사실은 17만 원을 뚫어주면 더 사는 게 사실은 더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일정 물량을 좀 담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날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는 전고점이 한 18만 원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0만 원 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18만 원, 그 다음에는 2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순저가는 1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LG 이노텍을 사는 것보다 살 수 있다면 애플을 사라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